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3만 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2023년 통계 집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한국부동산원 4월 셋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값 상승률 0.22%, 2019년 12월 이후 6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전세수급지수는 104.1, 2021년 전세 대란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매물이 없어서 오르는 걸까요? 한 달 새 전세값이 1억 넘게 오른 단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5,669가구 대단지에서 전세 매물이 3건인 곳도 있습니다. 전세를 구하러 다니시는 분들은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물건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이 전세난의 뒤에는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연결돼 있습니다. 이란 전쟁이 한국 전세 시장을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 연결고리를 모르십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전쟁이 전세값을 올리는 숨겨진 경로 3가지를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모르면 당합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십시오. 자, 먼저 큰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올해 2월 28일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3개월째입니다. 핵심은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이 해협을 통과하는데 이란이 이걸 사실상 봉쇄해버렸습니다. 골드만삭스 자료를 보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 물량이 전쟁 전 대비 90% 줄었습니다. 하루에 2천만 배럴이 나가던 곳에서 지금 10%만 빠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유가입니다. 전쟁 전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72달러 수준이었던 국제유가가 지금 107달러까지 올랐습니다. 40% 이상 급등한 겁니다. 이걸 우리 일상으로 바꿔보면요.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출퇴근에 월 20만원 쓰시던 분이 지금 월 28만원을 쓰고 계신 겁니다. 도시가스 요금도 올랐고 관리비도 올랐습니다. 이게 전부 호르무즈에서 시작된 겁니다. IEA 사무총장 파티 비롤도 경고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우리가 지금껏 겪어본 것 중 가장 큰 에너지 위기로 번질 수 있다. S&P 글로벌 부회장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석유 부족으로 식당을 운영하지 못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한국 전세 시장과 연결되는 경로입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로,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릅니다.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실 수 있는데 숫자를 보시면 체감이 다릅니다. 지난달 석유류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9.9% 급등했습니다. IMF도 올해 한국 물가 상승률 전망을 기존 1.8%에서 2.5%로 0.7%포인트나 올렸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유가가 10% 오르면 기업 생산원가가 0.38% 오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건설 원자재 가격도 같이 오른다는 겁니다. 철근, 시멘트, 레미콘, 운송비 전부 유가에 연동됩니다. 건설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뭐가 벌어집니까? 신규 분양가가 올라갑니다. 착공이 줄어듭니다. 이미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년 대비 반토막 수준으로 급감한 상황에서 착공까지 줄면 2에서 3년 뒤에 나올 전세 물량 자체가 더 줄어드는 겁니다. 비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수도관이 두 군데서 막힌 것과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 당장 나오는 물이 줄어든 거고 다른 하나는 새로 깔아야 할 수도관 공사 자체가 멈춘 겁니다. 유가 때문에 건설비가 올라서 시공사들이 착공을 미루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 인허가 물량을 보시면 전년 대비 급감했습니다. 착공이 안 되면 2에서 3년 뒤에 완공되는 아파트가 없고 완공이 없으면 전세로 나올 물량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건 올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이미 절벽 수준입니다. 여기에 유가 상승까지 겹치면서 그 절벽이 더 깊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경로입니다. 유가 상승, 건설비 상승, 착공 감소, 미래전세 공급 추가 축소. 두 번째 경로가 더 직접적입니다. 금리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기가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이번 주가 금리 슈퍼위크인데 미국 연준도, 유럽도, 영국도, 일본도 전부 금리를 동결할 전망입니다.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가 안 내려가면 뭐가 벌어집니까? 전세대출 금리가 높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지금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4% 중반대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계속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금리가 높으니까 임대인들이 뭘 합니까? 전세를 월세로 돌립니다.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은행에 넣어봤자 금리가 높으니 차라리 월세를 받겠다는 거죠. 실제로 서울 빌라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80%까지 올라왔습니다. 아파트도 전체 임대차 거래의 55%가 반전세나 순수 월세입니다. 전세 물량 자체가 시장에서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경로입니다. 유가 상승, 물가 상승, 금리 동결 장기화, 임대인 월세 전환 가속, 전세 매물 실종.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성북구 기름역 인근 종암동에 있는 주요 7개 단지 총 5,669가구입니다. 이 5,669가구에서 시장에 나와 있는 전세 매물이 몇 건인 줄 아십니까? 3건입니다. 월세까지 합쳐도 5건입니다. 5,669가구에서 5건. 레미안 크리시엘 1,168가구는 전세 매물이 0입니다. 종암 아이파크 1차 513가구, 2차 782가구도 전세 월세 합쳐서 매물 0입니다. 강북구 미아동 SK북 한산시티가 약 4,000가구인데 전세 매물이 딱 1건. 노원구 중계무지개 2,433가구는 전세 매물이 아예 없고 월세만 2건입니다. 이 수준이면 전세를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건이 없으니 가격은 집주인이 부르는 대로 됩니다. 임대차 시장의 가격 결정권이 완전히 임대인에게 넘어간 상태입니다. 세 번째 경로는 심리입니다. 전쟁이 3개월째 이어지면서 경제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KDI 선임연구위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온 국민이 고통을 분담해야 할 시점이 올 수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집주인들이 전세를 새로 내놓을까요? 아닙니다. 불확실하니까 현금을 쥐고 있으려고 합니다.
기존 전세도 갱신 비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3월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중 갱신 계약 비중이 50%를 넘었습니다. 절반 이상이 기존 계약을 연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갱신이 늘어나면 시장에 새로 풀리는 전세가 줄어듭니다. 신규 전세를 찾는 분들은 갈 곳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전쟁 때문에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에 가깝게 올랐습니다. 정부가 사상 초유의 석유 제품 최고 가격제까지 시행할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리비도 오르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전기요금, 난방비 전부 에너지 가격에 연동됩니다. 전세에 살고 계신 분들은 전세금 부담에 관리비 부담까지 이중으로 받는 구조가 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관리비 부담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관리비가 낮은 신축이나 대단지로 수요가 더 몰립니다. 그런데 그런 단지일수록 매물이 없습니다. 수요는 특정 단지에 집중되고 매물은 영건이고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경로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지금 서울 전세 시장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이란 전쟁은 단순히 뉴스에서 보는 지구 반대편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가라는 파이프를 통해서 우리의 전세 계약서까지 직접 연결돼 있는 겁니다. 이 연결고리를 아시는 분과 모르시는 분의 대응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전쟁이 끝나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유가 떨어지고 금리 내리고 전세도 안정되는 거 아닌가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전쟁이 빨리 끝나길 바랍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보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골드만삭스 분석을 보시면 설령 지금 당장 4월 말에 호르무즈 해협이 열린다고 해도 글로벌 원유 재고는 역대 최저치에 도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전쟁 시작 이후 이미 2억 5,500만 배럴의 재고가 사라졌습니다. 해협이 열려도 정상화까지 최소 수개월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도 전세 매물이 바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세 매물 부족의 핵심 원인은 전쟁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울 빌라 공급이 과거 연간 3만 가구에서 올해 4에서 5천 가구로 83% 급감했습니다. 아파트 입주 물량도 반토막입니다. 이건 전쟁과 무관한 구조적 문제입니다. 전쟁이 끝나더라도 이 공급 절벽은 최소 2에서 3년은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기존의 구조적 문제 위에 기름을 부은 격인 거고 전쟁이 끝난다고 불이 꺼지는 게 아니라 기름만 걷어내는 겁니다. 바닥에 깔린 불씨는 여전히 타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시나리오를 그려보겠습니다. 시나리오 1. 전쟁이 5월 안에 끝나는 경우 유가가 빠르게 80달러대로 내려옵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줄면서 한국은행이 하반기에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금리가 내려가면 임대인들의 월세 전환 요인이 줄어들고 전세 매물이 서서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공급 절벽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전세값 하락까지는 어렵지만 상승 속도는 둔화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2. 전쟁이 3분기까지 이어지는 경우 이게 지금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유가가 100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금리 인하는 연말 이후로 밀립니다. 전세 매물 부족이 심화되면서 서울 전세값이 올해만 5% 이상 오를 수 있습니다. 5억짜리 전세가 5억 2,5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중저가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 전환이 가속됩니다. 시나리오 3. 전쟁이 연말까지 장기화되는 경우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유가가 120달러를 넘기면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됩니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오면 전세도 힘들고 매매도 힘든 상황이 됩니다. 이 경우 자산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시나리오 2입니다. 그래서 전쟁 끝나면 괜찮겠지 라고 기다리시는 것보다 시나리오 2 기준으로 지금 대응을 준비하시는 게 현실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한테 어떤 의미인지 입장별로 짚어보겠습니다. 전세 임차인이시라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전세 만기 시점입니다. 만기가 6개월 이내라면 지금부터 매물 확보에 움직이셔야 합니다. 기다릴수록 매물은 더 줄고 가격은 더 오릅니다.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달 새 전세값이 1억 이상 오른 단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84제곱미터가 1월 7억 7천에서 3월 9억으로 뛰었습니다. 1억 3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마포구 서강호벨리스크 스위트 84제곱미터도 2월 6억 3천에서 3월 7억 6천으로 1억 3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자치구별로 보면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송파구가 0.39%, 성북구 0.39%, 광진구 0.35%, 노원구 0.32%, 강북구 0.30%입니다. 과거에는 강남권 위주였던 전세 상승이 지금은 성북, 노원, 강북 같은 중저가 지역까지 번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이 6억 149만 원입니다. 6억 원대를 다시 넘었습니다. 2022년 10월 이후 약 3년 5개월 만입니다. KB부동산 기준 전세수급지수도 172.41로 2021년 8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일반적으로 150을 넘으면 전세난, 180을 넘으면 전세 대란으로 봅니다. 지금 170이면 전세 대란 직전 수준인 겁니다. 갱신권이 남아있으시다면 지금은 갱신을 쓰시는 게 유리합니다. 5% 상한이라도 적용받는 게 신규 계약보다 훨씬 낫습니다. 1억 넘게 오른 단지에서 갱신 5%면 수천만 원을 아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지금 전세에서 밀려나시는 분들 중 서울을 못 버티고 경기 북부나 동부로 이탈하시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서울 내 거주를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기다리시는 것보다 지금 조건이 되는 매물을 먼저 확보하시는 게 낫습니다. 매수를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 실제로 전세난 때문에 매수로 전환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보면 3월 기준 15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이 85.3%입니다. 전월 81.5%에서 3.8%포인트 올랐습니다. 대출이 나오는 가격대에 실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자치구별로 보면 노원, 구로, 강서, 성북, 은평 같은 중저가 밀집 지역에서 거래량이 많습니다. 이들 지역의 15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이 99% 이상입니다. 세종대 신보영 교수도 이번 상승은 갭 투자가 아니라 전세 부담을 견디지 못한 실수요 이동이 핵심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시나리오 A. 전세 유지. 서울에서 전세 5억 원짜리에 사시는 분이 계신다고 합시다.
전세 대출 80%면 4억 원 대출, 금리 4.5% 기준 이자가 월 150만 원입니다. 2년 뒤 갱신하면 전세금이 5% 올라서 5억 2,500만 원, 대출도 늘어나고 이자도 늘어납니다. 4년 뒤 한 번 더 갱신하면 5억 5,125만 원. 4년 동안 전세금은 5천만 원 넘게 올랐는데 여러분 자산은 한 푼도 안 늘어난 겁니다. 집주인 자산만 늘어난 거예요. 시나리오 B, 매수 전환. 같은 지역 9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합니다. 자기 자금 3억에 대출 6억, 금리 4.2% 기준 30년 원리금 균등 상환이면 월 약 290만 원입니다. 월 부담은 전세 이자 150만 원보다 140만 원 더 큽니다. 하지만 이 돈이 원금 상환으로 들어갑니다. 4년 뒤 원금이 약 5천만 원 줄어 있습니다. 여기에 매매가가 올해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망대로 4.2%만 올라도 9억이 4년 뒤 10억 5천 정도가 됩니다. 자기 자금 3억으로 1억 5천에 자산 증가를 만드는 거죠. 물론 이건 매매가가 오른다는 전제입니다. 그래서 지역과 가격대를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KB국민은행 김효선 수석전문위원도 전세 공급이 회복되지 않으면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매매가격 상승 압력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무리한 대출은 절대 안 됩니다. 원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대 안에서만 움직이셔야 합니다. 전쟁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니까 대출 이자 부담을 반드시 먼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1주택 실거주자이시라면 나는 이미 집이 있으니까 전세랑 상관없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전세값이 오르면 결국 매매가를 밀어올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세를 못 구한 분들이 매수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 수요가 중저가 아파트 매매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1주택자 입장에서는 보유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만약 지금 사시는 집에 전세를 끼고 이사를 계획하고 계셨다면 전세 세입자를 구하기가 오히려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매물이 없으니까요. 다만 이사 가실 곳에 매매가도 같이 오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계획하고 계셨다면 기다릴수록 격차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떤 입장이든 공통되는 건 하나입니다. 전세 시장의 불안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그리고 이 불안의 뒤에는 전쟁이라는 변수가 연결돼 있다는 것, 이걸 아시고 대응하시는 분과 모르시는 분의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전쟁이 예상보다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미국과 이란의 2차 대면 협상이 불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단 파견을 취소했습니다. 이란 내부 강경파와 온건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 외무장관이 다시 파키스탄으로 복귀했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물밑 조율이 이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전쟁이 재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판이 깨진 건 아닌 겁니다. 만약 종전이 빠르게 이루어지면 유가가 급락하고 금리 인하 기대가 살아나면서 전세 시장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정부 정책 변수입니다. 정부가 26조 원 추경을 편성했고 석유 최고 가격대를 시행 중입니다. 추가적인 임대차 시장 안정 대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공급 확대에 정책이 본격화되면 중기적으로 전세 시장이 안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KDI 송영관 선임연구위원의 경고도 있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석유 최고 가격제 같은 제도는 빠르게 종료해야 할 수도 있다고요? 재정 건전성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셋째,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도 경고한 부분입니다. 유가 상승이 장기화되면 물가와 고용이 동시에 악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습니다. IMF도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이면 세계 경제 성장률이 2.5%로 110달러면 2%로 떨어진다고 예측했습니다. 이 경우 경기 침체로 매매 수요 자체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타시려는 분들은 이 시나리오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시간축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단기, 지금부터 3개월, 전세 매물 부족이 심화됩니다. 전세값 상승세가 가속됩니다. 전세 만기가 가까우신 분은 지금 움직여야 합니다. 중기, 3개월에서 1년, 전쟁 종전 여부가 핵심 변수입니다. 종전 시 유가 하락과 금리 인하 기대로 전세 시장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장기화 시 전세값 5% 이상 상승 가능성, 매수 전환 수요가 계속 늘어납니다. 장기, 1년 이상, 전쟁 무관하게 공급 절벽은 지속됩니다. 입주 물량이 회복되는 2028에서 2029년까지 전세 시장의 구조적 불안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핵심 변수는 결국 전쟁 기간입니다. 단기전으로 마무리되면 충격은 제한적이지만 장기전으로 가면 구조적인 문제와 맞물려서 전세 시장에 훨씬 큰 파급이 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올해 서울 전세값 상승률을 4.7%로 전망했는데 이건 전쟁이 상반기 내에 마무리된다는 전제입니다. 장기화되면 이 숫자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전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이란 전쟁은 유가 상승, 물가 상승, 금리 동결 장기화, 전세 공급 위축이라는 경로를 통해 한국 전세 시장을 직접 흔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입주 물량 반토막, 빌라 공급 83% 급감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깔려 있어서 전쟁이 끝나더라도 전세난이 바로 해소되기 어렵습니다. 오늘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전세 만기가 6개월 이내라면 지금부터 매물 확보에 움직이십시오. 전세가율이 80% 이상이면서 입주 물량이 부족한 지역은 상승 압력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갱신권이 남아있다면 지금은 쓰시는 게 유리합니다. 매수 전환을 고려하신다면 9억에서 15억 대출 가능 가격대에서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을 먼저 체크하십시오. 그리고 이번 주가 금리 슈퍼위크입니다. 미국 연준, 유럽, 영국, 일본이 전부 금리를 결정합니다. 한국은행도 곧 금통위를 앞두고 있습니다. 금리가 동결되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구조가 계속 강화됩니다. 혹시라도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오면 그때가 전세 시장의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금리 결정을 반드시 주시하십시오. 전쟁은 지구 반대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전세 계약서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고 계신 분과 모르시는 분의 차이가 앞으로 1에서 2년 안에 확실히 드러날 겁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정복하기,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요. 궁금한 부동산 정보들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